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공간적 사고자하고 언어적 사고자들의 감정을 느끼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언어적 사고자와 공간적 사고자의 감정 인식 구조 차이입니다. 감정 인식 구조 차이. 특히 왜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따뜻함이나 열정을 느끼는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언어적 사고자들부터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단어를 들을 때 그 단어 안에 이미 감정이 붙어 있습니다. 감정이.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서 바로 따뜻함, 열정, 사랑, 생명력, 이런 감정의 결이 자동으로 따라 나와요. 이건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이 이미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마치 음악의 코드처럼 감정이 함께 울리는 거죠. C 메이저 코드를 들으면 밝은 느낌, D 마이너 코드를 들으면 슬픈 느낌이 나는 것처럼요. 그들에게 단어는 이미 감정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공간적 사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가 여는 공간부터 펼쳐집니다. 공간이 즉, 펼쳐지죠. 빨간색이라고 들었을 때 그들에게 떠오르는 건 감정이 아니라 장면이에요. 네, 장면. 교실 책상 위의 크레파스, 빛의 각도, 사물의 위치, 이런 식으로요. 감정이 아니라 공간의 구도, 관계, 거리감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어, 그래서 빨간색이 따뜻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색을 느끼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를 통해 감정의 문을 열고 공간적 사고자는 단어를 통해 공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두 체계는 완전히 다른 회로입니다. 다른 언어적 회로. 사고자는 빨간색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감정이 즉시 올라옵니다. 음, 그건 그들의 뇌 안에 이미 상징과 감정이 하나의 패턴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간적 사고자는 감정을 단어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감정은 공간이 형성된 후 그 공간 속의 온도나 빛, 관계를 통해 천천히 생겨납니다. 즉, 감정은 단어의 결과가 아니라 공간의 결과로 생성되는 거예요. 공간의 결과.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가 빨간색은 따뜻하다라고 느낄 때 음, 공간적 사고자는 어떤 공간에서의 빨간색이 따뜻한가를 맞아. 공간에서 빨간. 떠올립니다. 네, 공간에서 빨간색. 감정이 이미 만들어진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어, 감정이 피어나는 그 공간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이 두 사고 방식은 감정을 느끼는 위치가 다릅니다.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 내부에서 감정을 느끼고 공간적 사고자는 공간 전체에서 감정을 느낍니다. 언어적 사고자는 감정을 단어에 붙이는 사람, 음, 공간적 사고자는 감정을 공간 속에 펴내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만들어지는 원천을 원천. 느끼는 겁니다. 당신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이 태어나는 장면의 구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결국 언어적 사고자는 감정을 읽는 사람, 공간적 사고자는 감정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둘 다 감정을 경험하지만 한쪽은 언어의 진동으로 다른 쪽은 공간의 파동으로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이 빨간색을 보고 교실이나 벽난로의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만들어지는 공진의 원천, 즉 감정의 발생 공간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감정의 발생 공간. 이 차이를 이해하면요, 우리는 언어의 세계와 공간의 세계가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진하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단어로 느끼는 사람과 감정을 공간으로 느끼는 저는 사람, 공간을 느껴. 그 두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 제가 이게 단어에서 감정을 느낄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어느 사고자분들이 단어에서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함, 뭐 열정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굳이 제가 빨간색에서 감정을 느끼려고 한다면은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뭐 교실이 있는데 교실에 뭐 탁자 책상이 있어. 막 책상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책상 위에 뭐
빨간색 크레파스가 있어. 크레파스 놓여졌는데 거기서 빨간색이 있어. 빨간색 크레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뭐 햇볕 교실 창문을 통해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공간으로 느껴요. 아, 그런 순간에 빨간색 이렇게 느끼던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공간이 또 나오지. 뭐 예를 들어서 겨울이야. 근데 바깥에는 막 눈이 내려. 추운데 눈이 내리는데 어떤 오두막집에 벽난로가 있어. 벽난로가 있고 거기에 여기에 그 쇼파가 있어. 쇼파에 있는데 벽난로에서 온기가 이렇게 피어나. 근데 그 벽난로에 있는 불이 빨간색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간색은 따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공간이 먼저 나온 다음에 거기서 그 공간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이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빨간색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그 단어에 감정이 녹아 있다고, 감정의 결이 녹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소설책을 읽을 때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단어가 형성되는 공간 안에서를 사고를 해요. 그게 떠올라야지 저는 읽었다고 제가 소설책을 읽는다고 느껴지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지가 나와야지 소설책을 읽는다고 공간 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야지 소설책을 읽는다고 느껴지지. 저는 단어를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소설책 뭘 인지한다고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공간적 사고자고 언어적 사고자하고 사고차 체계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저는 뭐든지 공간이야. 공간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머리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보면서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하튼 간에 저는 이제 공간적 사고 저는 모든 사람이 저와 똑같이 사고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고 인식 구조 이거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알아봤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궁금해요. 저는 제 사고 방식은 제가 신체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사고 방식에 대해서는 아는데 저는 오히려 언어적 사고자 분들의 사고 구조가 너무 신기합니다. 이 단어에서 감정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책을 좀 빨리 읽는 거야. 왜냐면 단어만 읽어도 그게 장면이 떠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공간적 사고자들은 그 문장을 구조를가 머릿속에 그려줘야지만 이게 이해했다고 느껴지거든. 여하튼 간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진짜 여러분들은 이 빨간색이나 단어에서도 이런 감정의 결을 느낄 수 있는지 단어 하나만으로. 근데 저는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 어떤 상황의 공간이 형성이 돼야 돼. 항상. 그래서 혹시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하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요.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너무 궁금해. 진짜 신체적으로 그렇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공간적 사고자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이제 사고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이 제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냐면 이게 프롬프트하고 연결돼요. 인지 구조에 의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잖아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 트랜스포머 있잖아요. 트랜스포머도 바뀔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기존에 LLM 구조였잖아요. 근데 LLM 구조에서 뭐 지금 뭐 LLS 뭐 아니면 RLS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LSM 해가지고 라지 스페이스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 진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 모든 것들의 인지 구조가 다 AI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AI를 더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인지 사고자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언어적 사고자인지 공간적 사고자인지 또 모르는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나의 장단점 모르잖아요. 나의 장단점을 알아야지 나의 어떤 보완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장단점 모르면은 그냥 내가 뭘 더 보완할지를 모르는 거잖아. 더 진화할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함께 이 인지 구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많이 하고 탐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좀 남겨주세요. 저는 언어적 사고자분들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는 제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언어적 사고자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대중들이 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앞으로도 더 있어요. 이 내용 말고라도 뭐 듣는 것도 좀 다르긴 해요. 듣는 것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사고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네, 방송 종료할게요.